이번 58회 무영보 브로스 극장가다 나는 마더 편은 대량의 스포일러가 있어오니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영보는 스포일에 대한 일절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다들 되게 바쁘니까요.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영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 안녕하세요, 우상입니다. 네, 주과장입니다. 네, 지둥입니다. 네, 김PD입니다. 네, 저희가 실버 영화 톱10을 마치고 지난주에 영화를 볼까 하고 개봉작들을 쫙 검색했는데 마땅한 영화가 없었죠? 있었는데 뭐가 있었나요? 터미네이터 봐야 되는데. 아, 터미네이터? 사라 코너 괜찮지 않나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땡기는 건 없고 그래가지고 안방극장 가다를 하기로 해서 IPTV와 넷플릭스를 다 뒤져본 결과 영화 한 편을 고르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57번째? 8번째. 57번째는 조커였군요. 58번째 무용고 브로스 극장 가다인데 안방 극장 가다를 했습니다. 네. Your whole life I've taught you to see the bigger picture. Everything I do is to protect you. 안방 극장 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영화 참 재밌었네요. 예, 오늘 저희가 미리 모여서 최과장 넷플릭스 계정으로 다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들이 안 맞아서 다 따로 본 것 같아. 네, 집에서도 다 봤어요? 네, 네. 각자 보고 보였어요. 네, 넷플릭스 되는 집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본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무비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I Am Mother. I Am Mother를 봤습니다. 나의 마더. 나의 마더. 이거 또 제목을 왜 이랬는지 몰라. 넷플릭스도 똑같구만. 이거 저기 일부러 앞에 소개했던 영화 붙인 거죠? 나 다니엘 블레이크란다 마더랑 같이. 아, 근데 I Am Mother 그냥 하지 왜 또 나의 마더? 나의 마더예요. 나는 마더라고 하든가 차라리. 그러니까요. 저건 나의 마더. 마더 들어가는 영화들 제목이 많아가지고 좀 차별하려고 이렇게 했나봐요.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2019년작입니다. 따끈따끈해요.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지 얼마 안 된 영화고요. 네. 이거는 SF물이라고 봐야겠죠? SF죠. 네, SF. 네. SF 스릴러. 네. 그리고 AI 드로이드가 나와요. 이게 마더입니다. 예, 여기서 로보트가 네. 마더죠. 그게 나의 마더지. 예. 난 나의 마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응. 나는 마더 나는 엄마 하면 안 그건 될 것 원제의 같아. 구목이고 이 영화의 주제를 담는 건 나의 마더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지. 이거 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I am mother가 그러니까 맞죠. 그게 영화 맞는데 마지막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스포가 되는 제목이 됐어. 오늘은 좀 스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요. 앞에 오늘 전재녀가 전재녀래. 전체녀야. 나까지 왜 이래. 전재녀가 경고를 아마 했을 겁니다. 네. 전체녀야. 아 그러면 이제 깠으니까. 네, 오늘은 완전 다 스포. 그냥 다 까는 걸로. 다 까니까 네. 그러면 주인공이 결국은 인공 그거 나중에 AI 얘기해요. 가 잠깐만요. 나중에 기본 얘기해. 소개부터 할게요. 다 네. 까는 거라며. 다 까봐 일단. 네. I Am Mother 2019년작이고 그랜드 스푸토어 감독의 영화입니다. 어쩐지 예. 그런 것 같더라. 그랜드 니신지. 스푸토. 예, 잘 모르겠죠? 호주 분이신가요? 아유, 네. 엄청 유명해요. 그래? 뭐로 유명해? 이게 엄마 역을 하는 이 드로이드 네. 마더. 이 드로이드가 이름이 있나요? 그냥 이름 마더요. 그냥 마더죠. 네, 마더고. 이렇게 로보트인데 실제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사람이 들어가서 연기를 했고 그 연기는 남자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루크 호커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냥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연기만 한 거라서 그렇죠. 실제로 예. 목소리가 중요한데 목소리. 연기를 로즈 번이라는 배우가 했어요. 로즈 번이었군요. 네. 호주 배우니까. 호주 영화라서 호주 배우가. 아 근데 저는 로즈 번 목소리라는 걸 알고 나는 영화 끝나고 알았어.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찾아봤거든요. 아, 근데 잘 골랐다. 그쵸? 로즈 번의 약간 그 냉정하면서 차가운 목소리, 차가우면서 따뜻한 목소리. 예, 그게 있어요. 냉정하면서 차가운데 차가우면서 따뜻하고.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진짜 따뜻하면서 약간 서늘한데. 그치, 약간 서늘하지. 약간 서늘하면서 형은 뜨뜻하고. 김PD 형은 그 목소리. 그냥 로봇 목소리던데? 아로. 그 로봇 목소리였어. 예. 그쵸. 로즈 뭔가 번 이렇게 이 배우가 되게 매력 있는 배우예요. 네, 최과장에 좋아하는 네. 배우. 예쁘기도 하고. 아 형 좋아했는. 나는 원래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어떤 영화에서 좋아해요? 저는 이상하게 그 얄밉게 나왔던 아 이상하네. 브라이즈메이드. 브라이즈메이드. 아 이상하네. 거기서 영화에- 악역이잖아. 예, 악역인데 매력 있나 보다.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이 배우가. 이상하네. 나는 그 네이버스 그 영화 있거든요. 세스 로건이랑 예. 부부로 나오는데 신혼부부인데 옆집에 막 떠들고 막 이래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는 영화인데 2까지 나왔죠. 난 그 영화도 너무 매력적이었어. 그리고 스파이에서도 예뻤어요. 스파이. 예. 네. 로즈번. 로즈번. 예. 네. 매력 있는 배우입니다. 네. 이 배우가 이제 엄마 목소리를 연기를 했습니다. 네. 마더. 로봇 목소리. 네. 아 목소리를 잘했어요. 그럼 마더가 키우는 딸이 있습니다. 도터. 노다. 네, 도터는 이제 인간이죠. 네. 인간 배아를 그쵸. 이제 이름이 없어. 잉태를 그냥 도터야. 이렇게 잉태를 시키는 거죠. 인간 배아를 엠브리오를 쫙 넣어놓고 네. 배아를 이렇게 쏙 빼가지고 하나를 까가지고 어디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인공 이제 자궁 같은. 인공 자궁 같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 만에 나와 애가. 와 진짜. 희한하죠. 그 도터 역으로는 클라라 루가드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클라라 루가드. 이 영화에서 참 다 전 처음 봤는데 처음 봤지 뭐. 매력 있더라고요 이 배우. 네. 그렇죠. 굉장히 매력 있고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여전히 또 강인하면서도 네. 나약하면서도 이런 역할을. 그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네. 보여줬네요. 네. 그리고 네. 이 도터를 마더가 키우는 어떤 벙커 같은 곳이 있는데 그렇죠. 벙커죠. 예? 이 벙커 밖은 완전히 그 인간들이 멸종돼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설정이 나오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살아있던 어떤 여성이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여성, 밖에 살아있던 여성, 그냥 워먼이에요, 워먼. 오만. 워먼 역으로는 힐러리 스웬크가 나왔습니다. 네. 힐러리 스웬크. 그래서 저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봐서 이 도터가 그치. 커서 걔가- 힐러리 스웬크가 되나 보다. 그렇지. 너무 다들 닮았어요. 다들 그렇게 좀 닮았어요. 생각하는 느낌도 거죠. 너무 닮았어요. 예. 근데 왜 닮았는지 나중에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면서 계속 음. 이거 분명 이유가 있다 이거. 닮은 이유가 이거 닮은 이유가 있다. 이거는. 그게 나중에 나오나? 닮은 이유가 없을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뭐 저는 하여튼 그냥 이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마지막 남은 인류였던 거죠. 힐러리 스웬크가. 이게 약간 좀 호주 영화고 좀 저예산 영화 같기도 하면서 넷플릭스 영화고 그러니까 되게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 같은데 힐러리 스웬크가 나오니까 영화가 급이 달라지네요. 네. 힐러리 스웬크는 뭐 아시다시피 집에 오스카 트로피가 2개나 있는 네. 여우주연상 트로피가 네. 엄청난 수상 경력이 있는 힐러리 스웬크가 여기에서 많이 소개했던 배우죠. 우리 무용보에서도 여우주연상 탔던 영화도 다 했나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밀리언 달러 베이비랑 예? 보이스 돈 크라이. 보이스 돈 크라이 했나? 안 했어요. 보이스톤. 우리 LGBT에도 하지 않았나요? 제가 없었네 그때. 그렇네 했네. 보이스 돈 크라이 했나? LGBT 때 제가 좀 한것 잘 같은데. 했지. 안 했을 리가. 아무튼 우리가 다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힐러리 스웬크가 나와서 아까 나도 최과장처럼 이 아이가 커서 네. 힐러리 스웬크가 힐러리 되나 스웬크가 돼가지고 뭐 겪는 모험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중간에 힐러리 스웬크가 그 외부에서 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가 막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영화 보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저 무슨 타임루프 해갖고 저는 타임루프? 미래 얘가 온 건가 뭐. 우리가 SF를 너무 많이 그렇게 봤어. 생각했어. 그렇죠. 약간 그게 있는 그래? 거예요. 난 엄마가 찾아온 줄 알았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진짜 엄마 엄마인 줄 생모가 알았어. 경우의 이 아이의 수를 생모가 너무 닮아갖고. 그런데 뭐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로 가죠. 예. 우리 그 데스티네이션 뭐니 그거 그 저거. 영화 타임 타임 패러독스? 네, 타임 패러독스 혹은 서유기
신서유기 막 이런 그것처럼 얘가 걔인가 막 이러고서 자기 미래의 자기랑 조우한 건가? 근데 우리가 SF를 너무 많이 봤고요. 아무튼 이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디스토피아 정확하게 뭐 연도 같은 건 안 나오죠. 네, 연도는 안 나옵니다. 여기 미루어 짐작컨대 인류가 핵전쟁 같은 걸로 다 완전히 박살이 나고 네, 마지막 남은 인류들을 이 드로이들이 제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처음에 띠리리리 하면서 영화의 시점은 이제 소개를 해주죠. 그 이- 인간 멸종되고 1일. 예, 인간 멸종 사건 후 1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죠. 자막. 익스팅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인류가 멸종되고 남아 있는 거는 이 엠브리오 벙커. 네. 배아만 남아 있어요. 네. 인간을 키울 수 있는 배아가 6만 3천 개가 있는. 그게 아 그래요? 예, 6만 3천 개가 있는 그 벙커죠. 그렇죠. 아하. 그 배아가 예. 8주 정도 돼야 그 정도 된대요. 그만한- 아예 수정란이 아니라 8주 정도가 이미 자라 있는 배아를 일종의 이제 프리즈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6만 3천 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24시간 만에 키워서 한다는 게 이제 그 영화의 설정이죠. 그런 예. 설정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더가 애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네. 이렇게 마더가 이제 그 지구 그러니까 인간들이 멸절하는 그 날에 이 머더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유추해 봐야 되는데 인간들도 우리가 멸망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플랜 B 네.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플랜 B죠. 네. 인류를 그래도 보존해야 되니까 네. 배아를 6만 3천 개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만들어 놓은 퍼실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시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시설이 어떤 조건이 되면 활성화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인류 멸망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활성화된 거부터 영화가 딱 영화 시작되는 거지. 시작되죠. 예. 그러니까 미리 인간들이 그걸 만들어 놨다라는 게 영화에 일단은 이제 없는 시- 얘기인데 예. 유추해 볼 수 그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음. 인간들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싹쓸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사람들을 이 안에서 키우고 태어나게 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교육도 받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다라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영화를 보기 그치. 시작하는 거죠. 내 시각은 시작은 그쵸. 이렇게 이런데 영화를 끝으로 가면 이 시각이 틀려져. 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약간 트위스트가 있고요 끝에. 근데 이제 이 도타가 나오는 거는 그 인구 멸절 후 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렇죠. 13,600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13,867일. 867일 써놨구나. 근데 13,867일 그 정도 되면 38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38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약간 미스터리였어요 저는. 그렇지. 애가 왜- 그러니까 많이 안 자라있어. 네. 그 왜- 애가 조금해. 뭐 한 10대예요 10대. 그렇죠. 그건 아니지. 13,000일 동안 계속 애들을 깐 거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안 나타나고 그게 처음에 안 나오니까, 전혀 없기 안 때문에 나오니까. 아. 그래서 거기도 왜 38년이라고 38년이 지났는데 쓰지 않고 그래서 영화도 38년 쓰지 않고 13,000 일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지. 이게 38년이나 지난 시점인데 애는 왜 이렇게 안 자랐지? 그래서 이 영화가 잘못됐나? 숫자를 잘못 이상해. 넣었나? 지금 뭔가 영, 달라, 지금. 영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진짜 슈퍼 동안이거나. 그렇지. 근데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다 이제, 해명이 됩니다. 예, 해명이 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애가 나왔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 뭐 인류 멸망 사건 뭐 이렇게 해서 디스토피아가 나왔던 영화들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영화 포함해서 두 편 같이 한 거 있죠. 버드박스랑 네. 버드박스랑 저기 콰이어 콰이어 플레이스. 플레이스. 네. 그거랑도 약간 세트인 것 같아. 느낌이 약간 좀 저는 저희 더 문이랑 세트인 것 같은데. 문도 생각이 네, 나죠. 문이라는 영화 저희 난 소개했었죠. 라푼젤이 생각나던데. 아 그럼 저만 좀 이상했네. 저는 솔라리스가 네. SF가 좀 우울해지면 솔라리스가 생각납니다. 난 라푼젤이 생각났어. 난 그래서 문도 많이 생각이 나고 딱 고립되는 그 환경에서 그래서 사람이 네. 저 설정은 지금 얘기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애가 나와서 로봇 엄마가 아이를 키웁니다. 네. 정말 잘 키우죠. 난 근데 그 처음 씬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애가 갓난아기부터 네. 한 살, 2살 뭐 이렇게 하면서 애가 계속 자라는. 자라죠. 예. 응. 근데 성장씬이 나오죠. 네. 근데 누군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제일 귀여워하는 본능적으로 귀여워하는 게 포유류 새끼래요. 무슨 우리가 그래서 강아지 뭐 이런 거, 망아지, 토끼 이런 거 보면 귀여워하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근데 그 포유류 새끼 중에서 제일 귀여운 게 백인 여자 새끼래요.
그러게 뭐 우생학에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백인 어린 여자애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이랑 그걸 로봇가 엄마처럼 네. 안고 먹이고 막 키우는 네, 거죠. 키우죠. 거기에 이렇게 가슴이랑 팔에 그렇죠. 방열판이 달려 있잖아요. 온열 매트죠. 그렇지. 그래서 애를 그렇죠. 딱 안고 그 방열판에 이렇게 불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더 드로이드는 아이를 키우는데 아주 최적화된. 네. 그래서 뭐 분유 같은 것도 잘 만들고 아이한테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렇죠. 아니 제가 그 아이였으면 엄마예요. 나를 안고 있는 로봇이 그냥 엄마예요. 엄마. 그게 그렇지, 그럴 수밖에 가령 없죠. 우리가 강아지 중에 딱 한 번 먼저 얼굴을 보면 바로 따르는 강아지도 있고 각인이라고 하죠. 각인이죠. 특히 저 조류 오리가 그렇죠. 오리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도 엄마로 알고 따라다니네. 네. 그래서 아이가 자라죠. 그래서 한 뭐 티네이저 네. 지금 루가드 한 고1, 중3, 고1 정도 한 14살. 네. 그렇게 보셨구나. 전 무조건 중2로 봤어요. 중이가 14살 아니에요? 15살? 아무튼 이 정도 큰 딸이 네. 이제 그 마더와 네. 함께 지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둘이 나누는 대화 같은 것도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키우는 그 갓난아기 그 시절에 이 벙커 위에서는 계속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빵빵빵빵 하면서 막 위에서 막 먼지 같은 게 이렇게 확 떨어지고 뭐 그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예. 꿈 아니야 그거?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밖에서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고 그 상황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 이제 이 드로이드 엄마 마더가 활성화가 되면서 아이를 이제 배아를 탄생시켜서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익스팅트 상관이. 네네. 근데 여기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 바깥에는 지금 질병이 막 창궐하고 있고 너는 네. 절대로 여기 있어야 안전하다고 네, 그걸 수치가 주의를 하잖아요. 안 좋고 오염도가 높아서 인간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뭐 전염병에 들어오는 건지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죠. 하여튼 나가면 안 돼.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벙커에 정전 사태가 벌어지죠. 그렇죠. 갑자기 정전이 확 일어나면서 모든 시스템이 탁 다운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깜짝이 놀라서 막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니 어떤 전선을 쥐가 갉아먹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 전선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얘가 그 쥐를 찾아내요. 그걸 고치고 나서 마더가 갑자기 이제 탁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쥐가 전선 갉아먹는 거 좋아해. 그래요. 근데 이 쥐는 밖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생명체도 쥐가 그럼 밖에서 들어온 건가? 들어온 거지. 라는 이제 이 의문을 이 소녀가 품기 시작하는 근데 그 거죠. 쥐를 마더가 와서 네. 뺏어가잖아. 네. 그 되게 귀여워서 어. 얘는 귀여워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더 보고 싶어 하는데 그냥 막 탁 뺏어가면서 이거를 바로 소각로에 가서 소각을 확 시켜버리죠. 그렇죠. 너 이거 되게 오염 위험도도 혹시 위험하다고. 만졌니? 그 뭐 쥐가 좀 얘기하고. 귀엽게 생겼던데 그냥 보통 쥐가 아니고 약간 주머니 쥐 같은 거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햄스터 같은 그 정도 햄스터. 크기였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은 또 의문을 갖는 거죠 엄마한테. 아니 나가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아냐? 엄마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얘가 엄마한테 약간 예? 안티 감정이 생기는 거죠. 네. 얘는 굉장히 엄마 말을 잘 듣는 애야. 엄마가 그, 뭐 그 순간에 난 라푼젤이 생각났어. 아, 그 순간에. 라푼젤의 그 드라마가 이 안에 있긴 있네요. 예. 그렇죠. 좀 네. 있죠. 예, 그 라푼젤을 사실 이용하면서 되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엄마가 행동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엄마도 사실은 굉장히 보호해 주고 정서적 애착을 이 아이로부터 받고 있지만 사실은 얘가 알지 않았으면 하는 진실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적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목적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쥐가 나타나는 게 복선이에요. 밖에 누군가가 살고 있고 그렇죠. 네.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쥐가 들어왔다는 거는 누군가가 또 들어올 것이라는 복선을 탁 던져준 그렇죠. 거죠. 외부 생명체가 이제 나타나기 네. 시작한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외부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힐러리 스웬크가 그렇죠. 네. 나타나죠. 쥐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나요? 아니요, 그냥 사람의 형상을 하고 네. 총에 맞고 맞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우연인 거지 생각해 보면. 얘는 궁금해가지고 밖에 나가고 보고 싶은데 그 문을 열어보고 싶고 예, 딱 그 순간에 근데 그 여자가 거기에 예. 총 맞아서 도망쳐 온 거야. 예. 그렇죠. 총에 맞은 여성이 자기 다쳤다고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막 그러니까 호기심에 가득 차 있던 이 도터가 그렇죠.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이렇게 껍질을 깰 때 엄마 닭에 같이 쪼아주는 거. 네. 줄탁동시. 줄탁동시. 거기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은 드는데, 네. 네. 이 도터가 그리고 그 여성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로부터, 네? 마더로부터. 거기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긴장 관계가 형성이 네. 되죠. 도터랑 마더 간에. 진실은 무엇인가?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밖에서 나타난 이 힐러리 스웬크 이 여성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한 짓을 네가 못 봐서 그래. 아이들을 불태우고 가족을 굶겨 죽이고 넌 아무것도 몰라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은 우리 엄마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니네 엄마도 그렇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생긴 게 똑같이 생겼고 생겼어. 네. 여기 이제 드로이드인데 이 힐러리 스웬크는 그런 로봇들을 도저라고 하죠. 도저. 그 도저는 이제 불도저 할 때 그 도저예요. 그러니까 다 밀어버리고 그냥 사람만 보이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마치 터미네이터의 그 T2 같은. T2 같은 터미네이터 같은 그거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그 마더를 보고 화들짝 놀래잖아. 그리고 자기 그 총상도 네. 도저가 쏜 거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리고 이 아이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광산이라는 곳이 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거기에 가면 안전하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결국에 걸리고 이 마더가 그 힐러리 스웬크를 가두고 하지만 이제 딸을 이제 달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감시하면서. 그래서 달래기 시작하는 가장 큰 행동이 그거였잖아요. 너의 동생을 선택해라. 그렇죠. 너 지금까지 혼자 외롭게 지냈는데 너의 동생을 선택해라. 키우자라고 하면서 그 배아 그 컨테이너에서 또 다른 남자 아이 배아를 꺼내서 또 이제 바로 잉태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나오죠. 네. 예쁜 그 흑인 꼬마애가 나옵니다. 예. 네가 그동안 잘 참았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네? 예. 선물을 주는 거죠. 한편 힐러리 스웬크는 탈출을 하죠. 그러니까 그 탈출을 하다 혼자 탈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탈출하는구나. 네, 같이 탈출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힐러리 스웬크가 이 도터한테 불신을 맞아요. 주는 거예요. 불신을. 그러니까 네 엄마가 하는 말 믿으면 안 돼. 저 마더의 말을 저 드로이드의 말을 믿으면 안 돼. 거짓말을 한다는 예, 증거를 예. 살짝 흘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도터가 그거를 막 검증해 보는 거지. 검증해 보는 과정이 있죠. 근데 엄마가 틀리는 거야. 예.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엄마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라푼젤이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엄마를. 엄마를 믿을 수가 없게 된 딸이죠. 그리고 이제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 드디어 처음으로 바깥에 나와본 거야.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가기 전에 또 뭐 있어? 그 안에서 배아 그 컨테이너를 열어봤더니 APX라고 해서 APX 몇 번 파이들이 있죠.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안 왔던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38년인 거야. 예. 38년간 예. 계속 실험을 했던 거야. 예, 이 실험을 엄마가. 계속했던 거고 그 실패한 것, 그렇지. 실패한 것의 그 사례에는 어보티드라고 딱 써 있잖아요. 어보티드라고 딱 써 있고 그 소각로 지하 같은 데 있는 소각로 있잖아요. 거기 아까 딱, 그 G 태운데. 예? 거기 가 보니까 진짜 수많은 그렇죠. 예, 인간들의 자네들이 재로 남아 있는 이빨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그거를 간파한 거지. 무슨 거기서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거기서 어린아이의 턱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렇게 했구나. 결국은 같이 떠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 힐러리 네. 스웬크랑 떠나고 싶어 하는데 딱 하나. 그러니까 인류애가 지금 이 아이한테 가장 큰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인류애. 그러니까 나와 같은 동족, 네. 나의 패밀리, 뭐 이런 뭐 앞으로 만들어질 인류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만들어지고 있는 내가 선택한 동생, 걔를 꼭 데리고 가야겠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막 같이 안 가겠다고 막 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입장. 근데 힐러리 스웬크가 이제 더는 못 참고 예.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는데 제일 바깥 문을 나가긴 장치를 딱 잠궈놔 버린 거야. 네. 근데 이때 힐러리 스웬크가 인지를 잡는 거죠. 도터를. 예. 인지를 딱 잡은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지를 잡혔으면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로봇가 예, 죽일 테면 들어있을까? 죽여봐라. 예.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예. 이상한 모성을 발휘하는 거야. 예. 살려주고 예.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주는 거죠. 보내주죠. 그 이상한 모성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지. 저 로봇가 진짜 엄마 역할을 하는 건가? 근데 그 이상한 모성은 결국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지. 큰 그림이야. 큰 그림이 있었어요. 이 마더가 큰 그림이야. 우리도 다 속았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힐러리 스웬크랑 도타랑 탈출하죠. 처음으로 이제 바깥 세상에 나와봤는데 네. 바깥 세상은 좀 이상하죠. 디스토피아요. 네. 확실히 인류는 정말 다 멸망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광산 마인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거기가 무슨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무슨 컨테이너 같은 데로 그렇죠. 멀리 그 컨테이너 십 하나가 전복돼 있고. 가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 물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려나 뭐 혼자 힐러리 스웬크는 거기서 산 거야. 혼자 살고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자기는 광산에서 도망쳤고 굶주림에 완전히 사람들은 다 미쳐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다라는 얘기를 그제서야 그때서야 힐러리 하죠. 스웬크가 해주는 거죠. 얘는 또 얘한테 또 속은 거예요. 그렇지 속았지. 예.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한 명밖에 없었던 거지. 거기에 지금 동생은 데리고 나오지도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생 때문에 이 도터는 다시 돌아갑니다. 혼자서 가죠. 네, 혼자서 돌아가게 되고 또 돌아오니까 그 마더가 네가 안전하게 돌아온 걸 보니 기쁘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더 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존재하는 거고 인류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인간들의 역사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마더의 큰 그림입니다. 더 많은 인류가 번성하게 될 거야. 새로운 인류를 만든 거야. 예. 이게 자기 파괴적인 예. 그리고 폭력적인 인간을 안 만들고 좋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쓴 거죠. 교육을 엄청 했죠. 예. 거기 밴덤 뭐 예. 꽁트의 그거 뭐 공리설 뭐냐 그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공리주의. 공리주의 이런 거 막 나오고 칸트 나오고 네. 그 마치 AI 기반의 이 드로이드들이 신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인간을 예, 통제하고 예. 창조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추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핵전쟁을 일구가 박살이 났는데 이 시설은 어떤 인간들이 만든 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인간이 AI를 통해서 자기 그 로봇들한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프로그램이 탁 시작이 되게.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디자인 됐을 거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또 한편으로 AI잖아. AI이기 때문에 그 아까 터미네이터 얘기 나왔지만 터미네이터의 저희 스카이 뭐죠 그게? 스카이넷. 스카이넷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체적으로 그러면 진욱이 얘기는 이거는 AI가 선택한 일이라는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 좀 저는 뭐 무조건 AI가 이렇게 한 거다.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아, 이 시설이랑 이 배아 시설 이런 것도 배아도 사람이 한 게 아니고 AI가. AI가 다 아예 그냥 인간들의 역사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 AI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맨 그렇죠. 처음에 네, 만든 시스템 자체는, 그 AI는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계속 생각이 발전하면서 인간들은 더 이상 이렇게 두고 그렇지. 볼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인간들은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재건하자라는 근데 새로운 계획- 인간을 재건한다는 아이디어조차가 네. AI라면 네, 저는 AI라고 보는. 아니 AI가 뭐하러 인간을 만들어? 그냥 AI끼리 살면 되지. 나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인간이 처음에 심었을 거라고 봐요. 새로운 그건 인간을 프로그램이다. 누군가 헬 박사 같은 사람이 아, 딱 한 거지. 헬박사라기보다는 난 오히려 지성이 가득한 인간들이 인류가 멸망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겠다고 일종의 나는 오샥의 의견에 한 표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인간들이 주어진 프로그램이 맞다. 근데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 이 AI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 인간하고는 다른 거. 그건 모성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모성은 좀 다른 양상인데 AI가 갖고 있는 모성은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결단력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모성인 거야. 그러니까 모성에 어떻게 보면 이데아적인 어떤 완성적인 모습 이게 얻어 있는 그게 거거든. 이제 마더의 큰 그림이라니까.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I am 마더고 이 마더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거지. 마지막에 가면은 이 더터가 I am 마더잖아. 그렇죠. 그게 이 영화의 버튼 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게 여기서 스포일인가?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뭐냐면 보통의 엄마들은 그렇다고 하잖아. 뭔가 부족하고 장애가 있거나 이걸 엄마는 못 버린다며. 엄마는 오히려 더 그쪽에 더 신경을 많이 가게 되는 게 엄마의 모성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본 적 있어? 아빠는 아픈 손가락을 더 네, 그럼 더 아빠는 제일 잘난 자식 어. 좋아하고 엄마는 제일 못난 자식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 지금 이 마더가 기계가 가지고 있는 AI가 가지고 있는 모성은 아버지 쪽에 가까워. 글쎄요, 저는 저는 그냥 모성으로 안 보였어요. 그냥 프로그램 됐다. 네, 그렇게. 그냥 프로그램. 근데 왜 이게 왜 모성이냐면 마지막에 갈수록 그 모성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저는 마더가 그거 스토리가 자체가 있어. 그냥 프로그램 돼서 나는 이 완벽한 내 딸이라고 표현하는 이 인간을 끝까지 살려놔야 되는 그렇지. 목적성이 있기 걔는 얘를 때문에 살려야 돼. 저는 이거를 그냥 표현은 딸로 하지만 그리고 표현으로는 자기가 엄마지만 사실은 뭐 일종의 프로그래밍된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성과, 뭐 결과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봤을 때 이 로봇가 이제 13,000 며칠 30 몇 년 동안 한 너댓 명은 실험했던 거. 그 파일 보면은 앞에 있죠. 네. 앞에 서너 개가 있잖아. 네. 서너 명 정도. 세 개. 세 개야? 딱세 개. 걔네들을 한 열 몇 살까지 키워보고 그렇죠. 얘는 안 되겠다 해서 태워버린 거지. 그렇죠. 그 앞에 애들을 네. 어보트 시킨 거야. 그 조방면이 중요한데 거기서 계속 지금 딸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만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exam을 보라고 하잖아. 시험을 보라고. 네. 그 시험의 내용에 보면 그게 약간 굉장히 난해한 건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난해한 상황이 됐을 때 넌 뭘 선택할래? 혹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묻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이 시험이 제대로 풀리는 거였냐면 셀피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4명의 환자가 많이 다섯 아픈데 명, 예. 5명의 환자가 많이 아픈데 새 환자가 새 환자가 별로 안 아픈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별로 안 아픈 환자를 그냥 내비둬서 악화시키면 이 사람의 장기를 5명에게 나눠줘서 5명이 살 수 있다. 아니면 방금 들어온 환자는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그냥 고치면 5명이 죽는다. 넌 뭘 선택할래? 물어보잖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읽는 건 뭐냐면 얘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갈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그거는 시험을 푸는 문제가 아니고 얘가 인간적인 갈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보이니까 시험이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나타났던 2명의 다른 다른 사례들에서는 사례에서는 네. 쉽게 그걸 선택하거나 인간적인 고뇌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포즈를 거야.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자격을 그렇죠. 인간 엄마로서의 자격을 그렇죠. 테스트한다라고 그치? 보시는 거죠. 인간성이 네. 최대한 극대화되어 있는 아이를 길러내기 위한 방법인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얘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를 한 것 같아. 그래서 힐러리 스웬크가 아까 얘기한 인질극을 벌일 때 이 마더가 보내주잖아. 포기하지 그렇죠.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얘는 살려야 되는 거지. 그게 큰 그림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근데 아니 뭐 그게 모든 게 마치 그 힐러리 스웬크하고 도터가 계속 대화를 할 때 마치 둘이 나누는 대화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미 다 모니터링 되는 대화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더가 이런 상황까지도 조작하고 있었다. 조작한 게 맞죠. 사실 심지어- 힐러리 스웬크가 나타나서 그 줄탁동시 그것도 만들어낸 거라는 거지. 힐러리 스웬크가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의심을 심어주고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게 한 것도 그것도 기획이다. 그것도 다 기획인 거죠.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거 뭐 스포일러. 기왕의 스파이를 하는 거니까 다 해버려. 스파이예요. 그 이 스파이 같은 이제 그 둘이 도망쳤다가 딸만 돌아오잖아요. 힐러리 스웬크는 거기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드로이드가 그 마더와 똑같은 드로이드는 아닌데 다른 드로이드가 공격형. 네, 그게 네. 마더의 인식을 가진 드로이드가 글로 간 거야.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마더와 똑같은 드로이드는 아닌데 다른 모습은 거지. 다른데 그 안에는 마더가 들어있는 거야. 그 프로그램은 다 똑같으니까. 다 연결돼 있는 네, 거야. 다 연결돼 있으니까. 스카이넷인 거지. 네. 그래서 그래서 스카이넷. 그 컨테이너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딱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저는 그 대화가 잊혀지질 않아요. 이게 주제지. 저는 이게 그 주제고. 대화가 너 네 엄마가 누구였는지 기억나? 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리고 넌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달리 오래 살아남았을까? 그렇지. 그거는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을 탁 닫죠. 그 그리고 문을 닫는 그 로봇의 표정이 이게 무슨 사람 같아.
그러니까 밖을 보면서 문을 보통 우리가 문 닫을 때요. 밖을 보면서 안 닫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사람이 안에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대화를 하면서 대화는 무심한 척 이렇게 밖에 문을 이렇게 닫는 거는 이게 뭔가 이 동기가 그렇지. 이게 그게 이제 소름 끼치는 동기가 우리가 있는 볼 거지. 때는 이제 힐러리 스웬크의 최후인데 네. 저는 그게 최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또 어? 저는 거기서 또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래? 뭐 최후라고 생각을 안 했어. 힐러리 스웬크가 빅픽처야? 그게 아니고 이건 좀 더 그냥 오바된 제 상상인데 오바대야 저는 오바. 저기는 그냥 안 끝날 것 같아. 뭐냐면 난소나 난자를 채취할 것 같아. 뭐야 안 봐.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왜냐면 이상해. 아니 배양은 해야 되니까. 일단 들어봐. 아 일단. 배양은 해야 되니까. 해봐. 뭘 배양을 해? 아 인간의 태아에 배양은 해야 되니까. 아니 지금 그 엠브리오가 저렇게 배아가 많은데? 아이 그게 많다고 어떻게 6만 3천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많다고 단정지어요? 네. 6만 3천 개 있다고 나와. 하여튼 아 근데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 이제 그 힐러리 스웬크의 목적 사용 목적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힐러리 스웬크도 그치. APX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이미 같아요. 인류는 다 절멸을 했고 네. 마지막 남은 애는 어, 요 도타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지. 그러면 그렇죠. 나하고 비슷한 느낌이었나 보네. 예. 그게 APX 1번이었다고 난 보거든. 그렇죠. 그래서 탈출시킨 거죠 일부러. 그치. 그래서 30 몇 년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맨 1번 맨 처음 태어난 APX가 힐러리 스웬크가 된 거고. 그치. 근데 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치. 내가 거기서 컸다는 걸 모르는 거죠. 힐러리 스웬크에게 없는 측면이 뭐냐면 얘도 테스트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쵸. 상황이 됐었다고 예. 생각하는데 가령 자기 생존이 우선인 것이 예. 극명하게 보인 거야. 이 영화에 보면 힐러리 스웬크가 막 자기가 막 위험에 처했을 때 결국은 3번 도토를 네. 목에 칼을 겨누고 탈출을 하잖아. 네.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둘 다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이었다고는 보지만 도토에게 칼을 겨눴다라는 거는 자기 생존이 우선인 거야. 그리고 그 바깥에 나가서 한 행동들도 이렇게 된 거야. 걔가 3번이에요? 지금 이 노트가 3번 확실해? 3번 확실해. 3번이야. APX 3번의 시험지들 이 태블릿들이 3번이었어. 아, 3번이었어요? 야, 아무튼 아 근데 저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엔딩을 상상이 38년이니까 너는 뭐 지금 난소 아니, 뭐 이런 얘기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밖으로 더 넘어간 거지 상상이. 왜냐하면 우수한 유전자거든. 누가 힐러리 스웬크가 힐러리 스웬크가 밖으로 내보냈는데 살았으니까. 살아 있어요. 어떻게든 그 환경에서. 저는 그래서 이것조차도 놓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지. 자, 이 자. 로봇은. 그러니까 이게 자, 알았고요. 야, 알았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약간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 영화 자체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안 나와요. 얘기가 이렇게 나올 만큼 아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냐? 이 영화를 마지막에 느끼는 느낌이 그 부분까지 가야 이 영화가 완성되는데 아. 그 느낌이 안 생기면 영화가 아직 아니야, 안 그거는 되는데. 이제 보는 사람, 그 뷰어에 따라 다 다른 거고요.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아니 그 빅픽처까지는 이 영화에서 다 보여줘요. 예. 이 AI가 나중에 그리고 자기가 이거 스포일이지만 자기 그 도토선에 일부러 자기가 죽잖아요. 죽는데 죽는 게 아니지. 그냥 그러니까 죽는 건 아니지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 도터가 책임을 전. 아니 그게 이 영화의 그게- 제일 큰 빅픽처야. 왜냐면 그게 자리를 물려주는 거거든. 그렇지 그거지. 그거를 이 딸이면 충분히 할 거라는 판단이 왜냐면 쓴 거죠. 그러니까 난 거기서 약간 손짓하더라고. 거기서 자기를 죽여라라고 하고 이제 네가 저기 있는 동생들 그렇죠. 그 엠브리오들을 네가 키워야 된다라는 엄마 자리를 물려준 거야. 그 딱. 사명을 주는 거야. 빅피처인데 그래서 또 빅더큰 very big picture. 비거 픽처.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얘한테 너 할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그렇지. 물어보는데 만약에 나를 다시 찾고 싶으면 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죠. 그렇지. 근데 거기서 그 딸이 말을 딱 끊죠. 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드디어 엄마가 I- 된 거야. I wan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goodbye daughter 하면서 이제 아니 근데 나 네. 되게 솔직하더라고. 이게 제목이 I am mother가 엄청난 제목인 거야. 왜냐면은 I am mother가 결국 그 제목이 마지막에 딱 박히면서 이 애가 그렇죠. 얼굴 클로즈업 되면서 끝나잖아. 형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어? 얼굴 클로즈업 할 때 이 여자 이 도터의 이상한 야릇한 미소가 엄마의 표정이 이 이상한 뭔가 이 뭐야 눈빛이 그 수많은 그 배아들을 배아들을 보면서의 미소 이상한 입맛 따시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여왕 개미나 그죠. 여왕 벌이나 이런 거에 어떤
여왕개미랑 얘기해봤어요? 약간 벌레에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런 느낌을 딱 주면서 영화가 딱 끝나니까 맞아, 네. 굉장히 약간 여운이 있죠. 그래서 나의 마더가 아니고 아햄 마더가 맞다니까. 나는 엄마. 이게 나는 엄마라고 썼어요. 잠깐, 이건 너는 그렇게 봤구나. 여기에 형은 어떻게 봤는데요? 여기 배아들은 DNA하고 연관이 없는 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DNA로 만들어진 배아들이 아니야. 여러 6만 3천 명의 DNA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예. 엄마의 가장 중요한 모든 동물 다 엄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DNA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돼. 모성도 DNA에 따라가야만 해. 물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발현되는 다른 지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DNA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도터 3번 도터는 DNA하고 연관이 없는 엄마가 되는 거야. 심지어 흑인 아이야. 근데 자기가 엄마 역할을 해. 심지어 얘는 같이 도망갔던 그 순간에도 계속 자기 네. 자기 동생인지 하여튼 동생이죠. 이제부터는 동생이라고 하죠.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여튼 그 부분에 계속 천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제약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DNA의 문제라고 AI가 선택하거나 혹은 프로그램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러니까 DNA의 관계를 끊어낸 상태에서의 모성이 발견돼야 인류는 지금까지 했던 악행들을 다 묻고 새로 출발할 수 있다. 유전자 중심의 유전자적 어머니가 아니고 사회적 어머니다 이거죠. 사회적일 뿐더러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길러지기도 하지만 아예 그냥 심성적으로 완전히 갖춰진. 그렇죠. 그렇게 얘를 교육시킨 거지 마더가. 근데 그것 또한 심성적으로 보이는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1번, 2번에게는 없었어. 3번에 나타난 거가 너무 귀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AI가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AI가 계속 엄마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여기 있는 거야. 그거는 저도 그 생각엔 동의했어요. 예, 저도 그래서 하면서 왜 딸한테 엄마를 물려주지?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잘 키우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근데 중간에 보면 반항하잖아. 반항할 뿐더러 계속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인간이 없어. 그렇거든. 어. 인간은 프로그램 되어지지 않거든. 앞서 태어난 다른 인간들도 성향이 다 다른 거였거든. 그치.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모성 이제까지 엄마의 그러니까 AI의 엄마의 모성은 굉장히 드라이하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공공의적 강철중 대사네. 그런 거지. 엄마가 그런 거거든. 그렇지. 네 애비를 누구도 근데 그래서 그래도 그런 나의 거. 엄마는 자식을 나의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언마더도 맞는데 나의 엄마가 돼도 돼. 왜냐하면 AI가 나의 엄마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DNA가 아닌 엄마인 거지. 알아. 네가 지었니 한글 제목? 내가 줬다. 어쩔 건데. 아무튼 지금 의견이 아주 분분하고 SF 모처럼 나와서 김 PD가 눈 아래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말을 길게 하고 있어. 너만 불안해. 너만. 한 가지는요. 편집하기가 괴로울 것 같아. 나도 이런 의문을 가져봤어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인간이 정말로 기계가 선택하는 만큼의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기계가 정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나면 인간은 영원히 기계를 따라잡지 못할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치는 것 중에 기계에게 프로그램되거나 발견되는 것들은 얘는 잠도 안 자면서 개발하잖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성까지도 이런 부분이 발견된다고 치면 인간이 가진 약점들을 다 없앤 존재가 이 AI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그것과 인간을 구별짓는 게 그럼 뭘까?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AI의 어떤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그렇죠. 지나봐야 알겠죠. 영화, 지금 뭐 그거 뭡니까? 그 이렇게 스피커처럼 생긴 거. 그거. AI 스피커? 스피커 네, 있잖아요. 네, AI 스피커라고 하죠. 카카오 그냥 AI 스피커. 네. 이름들이 다 있더만. 다 있어요. 지니도 있고 뭐. 기가진이. 네. 그게 우리 실버 영화 했지만 노인분들이 혼자 독거노인들이 그렇죠. 걔랑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화도 그러면서 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신박한 대화 잘 안 되던데. 우리 집에 있는데 대화 잘 안 돼요. 곧 잘 되겠지. 곧 잘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I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영화들이 사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봤던 우리가 SF에서 봤던 많은 드로이드, 로봇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형상으로 한 거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나 뭐 그 블레이드 러너처럼 사람 형상이니까 좀 사람이 한 거지만 로봇인데 사람 형체를 했든 말았든 인상적이었던. 나는 개인적으로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할 그 빨간 눈,
빨간 그 뭡니까? 너는 이렇게 AI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아니, 그 악한 게 아니고 되게 인상 깊어. 그게 사람의 심리를 착 파악해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잖아. 근데 여기 오늘 봤던 이 아이엠 마더에서의 로봇 마더 얘도 되게 인상적이야. 난 그 점 눈알이 2개가 있고 눈인지 뭔지 걔가 이렇게 좀 만족스러울 때는 이렇게 쫙 사람 웃는 것처럼 이렇게 쫙 옆으로 가서 눈이 아니고 입 모양이고 입인가요? 예, 입이고 눈은 하나가 있지. 네. 그 카메라. 눈이 카메라 눈이 그 할을 딴 거래요. 그러니까 할이 네. 할이 생각이 나더라고. 예, 할에서 따온 그 오마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할은 근데 빨간데 얘는 이제 예, 그러네. 하얀색. 하얀색 LED. 그러네. 할인데 얘. 얘가 근데 얘가 이렇게 그냥 로봇인데 뛸 때 봤어요. 네. 촉촉촉촉촉 뛰는데 그건 마치 T2에서 그렇죠. T2가 뛰는 것처럼 인상적이었던 로봇 있어요? 저는 2가지 로봇이 생각이 나는데, 2가지. 예, 첫 번째 형이 얘기한 그 인간 형상을 한 로봇은 물론 인간이 연기를 했지만 그 포맷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 갖고 저는 AI 영화 할리 조엘 오스몬드의 그 그거는 이제 인간 모양의 AI. 예, 인간 AI면 주드로도 나. 예. 그쵸 주드로 나왔던 거기 나온 거 주드로가 로봇이었죠. 저기 섹스 로봇으로 나왔죠. 예. 근데 지금 우샥 형이 물어본 그렇죠. 거는 그래서 인간 모양이 아니고 아닌 거. 그러니까 인간 모양인 건 그거고 인간 모양이 아닌 거는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물론 실사는 아니지만 저는 월2가 생각이 나요. 원리. 네, 저는 월2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원리 그렇죠. 얘 약간 원리 닮았네 마더가. 아닌가? 아니거든. 아니 대가리가 이렇게 뭉퉁하게 생긴 게. 원리는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렇죠, 귀엽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SF? 또 안 좋아할 것까지. 예, 아이가 뭐 그렇게 막 선호하면서 좋아하면서 보진 않으니까 저는 바이센터니얼맨 로빈 윌리엄스. 네,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그렇죠? 그 로봇이 로빈 윌리엄스 닮은. 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로봇. 예. 바이센티널맨. 예. 인상적이었던 걸 얘기하면 그렇죠. 예. 인상적이었죠. 굉장히 SF적이지 않은 캐릭터였죠. 좀 되게 인간적이고 예.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AI였죠. 이건 약간 피노키오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다고요. 예. 김 PD의 로봇이 궁금하네. 나의 로봇이라기보다는 오늘 영화의 어떤 주제에 맞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면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오토마타라는 영화 있거든. 뭐라고요? 처음 들어봐? 오토 뭐? 오토마타의 주제는 뭐냐면 그 오토마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우스형 그 백색 가전 로봇들인데 그게 이제 생긴 게 오늘 그 마더처럼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기긴 생겼어. 그리고 되게 멍청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AI 초기 버전처럼 누구지 윌 스미스 나왔던 그 영화의 초기 버전처럼. AI 그거 뭐지? 윌 스미스 나왔던 게 아이로봇. 아이로봇. 예. 근데 이 로봇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가 있냐면 스스로를 고치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되면 죽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빨리 저기가 되는 거야. 근데 스스로를 고치는 로봇이 생겨. 스스로를 고치기 시작하면서 각종 부품을 자기한테 다 붙여. 그러더니 얘가 점점 발전해. 근데 이게 뭐냐면 생존 본능에 관련된 얘기거든. 그러니까 로봇에게 생존 본능이 생겨서 결국은 인간이 손대지 못하는 지역에서 스스로가 진화하고 있어. 로봇이 아주 이상한 생물의 형태로. 막 아무거나 붙이니까 막. 그러면서도 뛰어난 능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안티올 반데라스가 그걸 보면서 아주 그냥 등골이 서늘한 그런 느낌으로 로봇을 보면서. 그 어느 나라 영화인데요? 그냥 영어로 나오는 영화야. 아 영화예요? 스페인 영화 아니고? 오토마타인데. 오토 뭐? 오토마타. 마타? 확실하게 찾아보죠. 처음 들어봐요. 역시 SF 매니아다운. 그러니까 오늘 주제하고는 좀 그 영화가 좀 통할 거예요. 2014년작이고요. 오토마타. 오토마타. 네네. 마타가 그 순교자 할 때 마타예요? 그냥 그대로 MATA인데. MATA 예. 아니구나. 가베 이바네즈 감독. 그러면 스페인 영화일 수 있겠네. 예, 스페인 미국 영화. 안토니오 반데라스, 딜란 맥더모트, 멜라니 그리피스. 멜라니 그리피스? 예. 그런 영화가 있었군요. 참 세상은 넓고 영화는 많군요. 영화도 재밌나 보네. 네가 보기엔 재미는 없을 거예요. 나는 재밌었지만. 뭐야?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는 아닐 거예요. 근데 영화사상 가장 유명한 로봇은 C-3PO랑 그렇죠. R2D2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타워즈도 했지만 얘네 이 두 로봇 C-3PO나 사람 형상으로 한 드로이드죠. 그렇죠. 아무튼 로봇이라는 인간이 되게 사랑하는 강아지 다음으로 사랑하는 애완동물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 다음으로 참 많은 상상의 날개를 피고 이렇게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가 이제 실생활에 막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막 드론이 막 배달도 하고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우리 20세기 초에 나왔던 뭐 메트로폴리스 이후에 이런 로봇이 드디어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도 I am Mother, 나의 마더 이 영화도 이제는 좀 옛날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보는 게 아니고 약간 헉 이러면서 보게 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봤더니 외국에는 레스토랑이 사람 없이 로봇으로만 된 레스토랑도 나왔거든요. 로봇들이 웨이트를 예. 해? 로봇이 다 음식 만들고. 아,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보다도 이 AI가 박쥐들이 막 하는 이야기들을 소리 내는 거잖아. 그게 초음파. 박쥐들이 내는 소리를 번역을 이렇게 뭘 해서 16,000가지 소리를 구분해냈을 뿐더러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어떤 소리로 대화를 하는지를 하는지를. 패턴을 분석했대. 다 밝혀냈구나. 그래서 이게 박쥐 언어를 거의 그래서 거기에 주로 하는 대화가 나 옆에 오지 마. 싸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암컷 박쥐들은 수컷 박쥐가 자꾸 치근대면 지들끼리 떠든다는 거야. 야, 그 아까 온 그 수컷 박쥐 되게 못생겼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AI가 그걸 분석해냈어. 그러면 로봇 박쥐를 만들면 그 속에 섞여서 소리를 낼 수 있겠지. 하겠네요 또.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 영화 보면서 좀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았는데 특히나 영화 엔딩 이후에는 잡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또 난소 얘기하려고 아니. 죽어. 이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후에는 이후의 세상이 예, 나도 세상. 그거 약간 얘기해봅시다. 궁금했어. 그렇죠. 이 갑자기 또 아이엠마도 2가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이 이후의 세상 물론 어떻게 되는 제작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최소한 이 도터가 그 흑인 동생을 키우면 생명은 다 할 거 아니에요. 본인도 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아니 그 엄마 나머지 지금 애들도 다 깨우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또 다시 태어날 거예요? 어떡할 거야? 얘가 교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을 끝까지 못 하잖아요. 얘가 이게 또 교육을 하는 거. 인간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 동생하고 막 결혼해서 애가 또 나나? 뭐 거기 그 부분이야. 내가 오히려 그러니까 막 방금 그 얘기인데 잡생각들이 막 내가 나는 거지. 얘기했잖아. 이 영화에는 DNA적인 그 전달 관계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체계인데 그 안에서 사랑이 싹 터가지고 DNA가 만약에 거기서 또 다른 게 연관되는 것도 생기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와 DNA 문제가 충돌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로운 아담과 이브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일종의 이 그럴 수 도타랑 있다는데. 그 동생이 아담.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로봇 머더가 디자인한 세상은 그렇지 않게 만드는 데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상상까지 가냐면 이 배아는 임신이 불가능한 대아들만 63,000개일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하여튼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잡생각이지만 보면서 약간 뒤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다. 그래서 형 얘기대로 I am mother 설마 2는 I am father는 아니겠죠? 뭐 그런 식으로. I'm your father. I'm mother.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영화였고요.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호주 영화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게 아주 좋네요.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 있었죠. 뭐 이런 것도 전 세계 각국의 영화들을 이렇게 쭉 하는 게 아주 재밌네요. 이게 영화 끝나고 내가 그래서 끝까지 봤더니 이제 넷플릭스 번역 더빙 한 나라들 그것까지 쭉 나오더라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니쉬 나오는데 터키도 나오고 포르투갈, 브라질도 하고 거기는 이제 더빙을 해야지 보는 좀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자막으로 충분히 소화가 되니까 우리는 자막을 잘 읽는 우리는 넷플릭스에 더빙된 것들도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네. 다 그래요?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우리말 더빙이 있어요? 네, 우리말 더빙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화마다 다른데 특히 애니메이션 쪽이 많고요. 애니메이션을 네. 더빙을 좀 하겠죠. 네. 애들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영화가 옛날에 그 헐리우드 독식 시스템에서 넷플릭스가 내가 전에도 한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이게 글로벌화 되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 디즈니 플러스는 언제 런칭 안 됩니까? 거기서도 좀 올 연말에 글로벌로 돈 막 쏴주고 그러려나? 그러진 않죠. 안 그러나? 디즈니는 자기네 지네 스스로가 거? 자기네 스스로가 최강의 컨텐츠를 그 가지고 있으니까. 컨텐츠 뭐 강자인데 이렇게 돈을 풀어서 다른 데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좀 넷플릭스를 좀 의식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디즈니에 대항해서
디즈니는 아무래도 또 미국 중심적으로 또 갈 거 아니야. 우리나라 콘텐츠 좀 봐주세요. 응? 외국 콘텐츠만 보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도 넷플릭스도 돈을 대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아 근데 영화들.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 안에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 우리나라 좀 봐주시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뭘 볼까요? 아니, 동백꽃 필 무렵 이런 것 좀 보세요. 아 드라마는 나는 뭐 외국 거나 우리 거나 다 안 보니까. 근데 하여튼 이 AI의 문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분명히 이제 우리 아까 바이센티니얼맨도 얘기했지만 로봇에게 어떤 원칙들을 강요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로봇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뭔가를 하게 못 만들 거 아니야. 뭔가 제약을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AI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 그리고 이게 또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 결론이 나오는 건데 영화의 기능이 참 그게 적절한 것 같아. 이 AI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음. 아무리 뭐 무슨 AI 전문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 듣고 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피부 안 예. 하다니까. 근데 이제 영화로 어머, 이런 뭐 윤리적인 화두 AI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걸 영화로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게 되면 이게 내 얘기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의 동기를 던져준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런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그런 영화가 상당히 오래된 영화지만 그렇죠. 예, 화두가 예, 있죠. 수많은 화두를 던져 왔잖아요. 그 영화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냥 영화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의하게 하는 그 주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아닌가. 혹시라도 이 아이엠마더 또 AI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한 계단 정도 더 깊어지고 모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AI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영화였다. 네,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근데 다른 영화의 그 유사성 같은 게 너무 많이 느껴졌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인간이 가진 모성을 어떻게 보면 좀 폄하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약간 들었어요. 그게 딱 무슨 맞는데.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아까 얘기한 DNA로 연결이 돼 있어야 이게 모성 인간들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왜 내 새끼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자식들 생각하면서 가슴 아려하고 내가 배 아파 낳은 새끼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근간인데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예. 종족 번식의 예. 그거죠. 이기적 유전자의 어떤 그것이 우리 지구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가장 큰 그 근간을 이루는 거죠. 원동력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그거를 되게 비윤리적인 거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그쵸. 이렇게 폄하하는 느낌이 저는 나도 약간 같은 들어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로봇이 키웠는데 걔가 인간적일 수 있냐라는 물음을 던지죠. 걔가 과연 인간적인 그 성증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 있죠. 그럼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한 거니까. 네, 여기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제는 방금 그런 공격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배타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DNA가 나한테 네. 집중되는 그 내가 혈통을 이어가는 부분에 대한 사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면 네. 공격적이 되고 예. 이건 모든 동물이 다 그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전쟁이 나고 여기 그 광산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할 때도 거기에 어떤 DNA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막 먹을 게 없을 때 뭐.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이고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놓고서 여기 AI가 지금 하는 작업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의 사랑,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정말 케어하고 보살피는 그런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나는 내 생각엔 좀 김 PD가 계속 DNA 얘기하는데 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DNA나 이 핏줄에 집착하는 거는 남성 수컷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자기가 키우고 기르고 하면은 그 진짜 지금 옛날에 고대에서부터 계속 모계 사회는 옆집에도 키우고 앞집에도 키우고 엄마들이 그렇게 다 젖먹이고 공동으로 키우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여성들한테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이건 내 친자식 DNA 검사하고 막 이러는 거지. 뭐 좀 그래서 이 영화가 I am mother잖아요. I am father가 아니고 I am mother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데 이런 모계 사회로 시작을 하는 거지. 인류의 최초도 그렇지 않을까 그럼? 모계사회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DNA라며. 아니,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도 모계사회였지 않았을까? 그렇죠. 옛날에 원시. 그렇죠.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다가 또 이렇게 그런 거다. 난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I am your mother. 그래서 힐러리 스윙클은 뭐라고? 갑자기? 힐러리 아까 스윙클은 어쩌다가 이 길로 갔지?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얘기는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넷플릭스 영화니까. 넷플릭스만 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만 넷플릭스에서 볼 수 봐야죠. 있는 거죠? 아니 옆집에 누군가 보고 있어. 가서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영화 한 편도 내가 그냥 계정 보는 빌려줄 거죠. 테니까. 형 계정 오픈하는 거예요? 비번이랑 이거 좀 가르쳐 주나요? 그게 그 멀티로 다중으로 접속이 가능해? 뭐 4개까지가 네 개까지. 되죠. 나도 우리 형이 아이디 하나 줬는데 셋탑박스가 없어서 못 봐. 넷플릭스 필요 없는데? 그냥 폰으로 여기로 쏘면 되는데 뭐. 폰으로 쏜다고? 네, 폰으로 그냥 여기로 쏘면 되는데.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네. 폰으로 와이파이 같은 와이파이니까 연결이 되겠지. 예. I am mother. 별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할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별점 소개해 주시고요. 네. 적군께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네.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요, 별 1개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책. 바랍니다. 네. 자, 무용보 치킨 책에 보내셔도 지금 됩니다. 2세를 찍을까 말까 지금 우리 주파사 사장님이 고민하고 있던데. 왜 고민하세요? 찍으라고 그러지. 아니 이게 2세 찍으면 또 안 팔릴까 봐.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 분도 다 사신 것 같은데 네 이거 2세도 못 찍고 벌써 그래요? 또 2세 찍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럼 저희도 빨리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책을 밀지 치킨을 다시 바꿔야 될지. 책이지 무슨 치킨. 그렇죠? 네. 체킨으로 하요 체킨. 네. 뭐든 괜찮고요. 네, I am mother. 나의 mother. 나의 mother. 네, 나의 mother 별점을 매겨주십시오. 네, 나의 마더 복잡해요. 네, 보고 났대. 근데 저는 좀 다른 또 측면으로 난소 얘기하면 왜 자꾸 그래요?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한 게 배우 입장에서 이런 영화 되게 땡기거든요. 자기 인생에 이런 작품 남기고 싶어 해요, 많이들. 고뇌하고 고민하는데 출연 인물은 적고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정말 본인의 연기력만으로 그리고 완벽한 시나리오에 의한 작품으로 이렇게 우수한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걸 되게 꿈꾸거든요. 그러네. 배우들은. 예. 여기서 이 클레어 롤가드는 아주 뇌리에 그냥 확 각인돼 버리네. 뭐 그렇게 그 DNA적으로 힐러리 스윙크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DNA 얘기 좀 그만하고. DNA적으로 관계 있어 없어? 힐러리 스윙크 엄청 무서운 여자예요. 당연하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힐러리 어떻게 스윙크가 제일 세. 광사에서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어? 다 어떻게 살아? 이유가 다 있어. 혼자 살아남은 거. 분명히 엄청 무서운 여자. 엄청 무섭지. 그 자기 삶에 대한 그 의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여자인 건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예. 약간 이기적이고. 그렇지. 네? 저기. 생존 본능. 끝까지 의심해갖고 주사도 안 네, 넣고. 그런 역을 맡았는데 힐러리 스윙크가. 네, 하여튼 네. 여기서 힐러리 스윙크 역 역도 좋았고. 도타 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뭐 딸의 역도 네. 좋았고, 예, 다 좋았고요.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인,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약간 소름 끼치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동안에 실패했던 일종의 아이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버트한. 예, 그 친구들에 대한 영상이 잠깐 나온 게 있어요. 플래시백으로. 아 그래? 예, 왜냐하면 이 딸이
동이 터오는 모습을 창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근데 다른 아이가 앉아 있는 게 있어. 정말? 예. 그게 있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무섭다. 약간 소름이 돋아. 그래서 그래서 이 딸 아이가 실패한 작품들을 볼 때 그 영상들이 딱 나오거든요. 그게 짧게 지나가서 너무 짧게 지나가서 그때 약간 소름이. 그래서 제가 그럼 처음에 나왔던 장면들은 혹시 다른 아이의 장면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애는 다른 애야. 그러니까 그런 손은 다른 애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소름이 돋아서 하여튼 뭐 영화를 보시면은 앱니다. 영화를 보시면 잘 알 거고요.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희 같은 고민들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고선 아마 저희 방송을 보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라고 맞장구 쳐주시고 또 하나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안방극장 가다를 하는데 이왕이면 또 여러분들께서도 뭐 넷플릭스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경로로 인해서 봤던 본인만의 어떤 좋았던 영화라던가 충분히 얘기거리가 있는 영화들도 가끔 또 리뷰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도 또 그 안에서 좋은 작품이다. 추천해달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추천작 남겨주시면 그것도 한번 저희도 보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렇죠. 라고 추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토마타 봐, 오토마타. 우리 이거 진짜 제가 수많은 후보들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수많은 후보를 보내줬는데 결국 다 까였어. 네, 그죠? 다 누가 까였고. 깠는지 난 알아. 대체적으로 누가 까는 애가 있더라. 대체적으로 까는 해그리드 형이 있어요. 아주 그냥 잘 까 그냥. 어흥. 잘 까기냐? 많이 깔아. 아유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소더버그의 그 론드로맷은 내가 둘 다 사실 봤는데 그게 제목이 뭐였죠? 무슨 시크릿 세탁소? 우리 시크릿 제목. 세탁소. 네. 네. 그거를 볼까 이걸 볼까? 네, 두 개 다 보고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네. 그 세탁소 그 영화도 괜찮다는. 그거는 약간 좀 금융 뭐 이런 쪽 얘기라서 금융이라. 소더버그가 마이클 무어가 좀 되고 싶은가 그래서 봐. 약간 다큐 형식으로. 다큐는 아니고 그 영화인데 약간 다큐처럼 약간 빅쇼트랑 네. 뭐 이런 거 좀 합쳐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3.8점을 드리도록 하고요. 3.8. 예,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후의 세상이 되게 궁금해지는. 네, 그래서 2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네, 충분히 그래도 즐길거리가 있다, 얘기거리가 있고 고민거리도 있다. 네, 그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네, 3.8점 네. 나왔고요. 그렇죠. 저는 제가 혼자 봤을 때의 별점과 여기 와서 얘기하고 나서 별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이게 그래. 올라갔어 내려갔어. 네? 올라갔죠. 저는 사실 보면서 앞부분은 재밌었거든요. 앞에 재밌지. 앞에 굉장히 스릴러? 흥미롭고. 그치. 네. 뭔지 모르겠어. 그 여성이 나타날 때까지 힐러리 스윙크가 나타나기 상황이 전까지. 아주 뭐 재밌죠. 흥미롭고 재밌고 막 그런 모습을 뒤로 보여줘요. 갈수록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오히려. 네, 저는 마지막에 갑자기 그러니까 마더가 자기 죽이라고 이렇게 총 이렇게 해서 가슴에 이렇게 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갑자기? 멍미 약간 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딸이 수많은 배아들을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미소 눈을 짓고 부릅뜨는 약간. 눈을 부릅뜨는 그 마지막 장면도 멍미였어. 멍미였어요. 그랬구나. 난 거기서 완전히 쾅했는데. 네. 그리고 거기 진짜 총을 손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는 여러분들 저 영화 봤어요? 플라이? 봤죠. 플라이 마지막 장면에서 비슷하네. 얘가 플라이가 총을 자기 이렇게 비슷하네. 쏴달라고 하잖아. 머리에 갖다 대지 않았나요? 가슴인가? 제가 비슷하네요, SF 영화를 비슷하네요. 이해하는 머리가 없나 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가 내가 깨달은 게 많아. 저희 얘기 중에. 그래? 그렇구만.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서 좀 올라갔구만.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도 재밌다. 제가 원래 처음에는 한 3.3점 정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셨네. 네. 좀 재미는 있는데 네. 뒤로 가면 이게 뭔 얘기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이게 바가 되게 있구만. 그렇죠. 굉장히 심오한 SF 소설 같은 거를 읽은 느낌? 그런 느낌을 지금 오늘 대화하다 제가 좀 느꼈고 그렇지. 뒤늦게 네. 저는 한 4.0 정도로 4점으로 상향 많이 올라갔네요. 상향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약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오늘도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잖아요. 형 정확히 어디 부분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라고 하지 마. 그러면 누구예요? 안 정확해. 너 지금 안 정확해. 정확하게 표현해 줄게요. 그게 무엇던 건지. 일단은 저는 그 소각로에 태워져 있던 그 시신이 그렇죠.
되게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엄청 많아요. 많았어. 근데 형은 에이펙스 1번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힐러리 좀 스웬크고 에이펙스 3번이 아니, 지금 그건 얘라는 조금 거잖아. 부정확한 것 같아. 그거는 좀- 힐러리 스웬크는 아니, 영화 다시 보면 네. 3번 아니, 그래. 아니, 맞아. 3번 걸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봤어. 아니 근데 저는 자, 숫자를 그리고- 10몇 번을 봤거든. 자 그리고 그래서 아니, 우리는 뭐 그런 지금 거야. 자 오늘 우리가 내린 결론은 힐러리 스웬크가 결국에는 이 마더가 키운 애다. 아 그건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건 김 PD의 추론이고. 저도 그렇게 어. 추론했거든요 막판에. 아, 정말? 예. 나도 추론했어. 네 엄마가 누군지 기억나? 너는 왜 살아남았을까? 마지막 라고 때야. 얘기하는데 마지막 나 저는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은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키웠고 태어나게 했고 내가 너를 키웠고 그리고 그 이 영화에서 설정이 38년인데 그쵸. 얘가 딱 38년 정도 그렇지. 그 나이 거기- 정도 그거는 되는 좀 그 수상해. 나이 때잖아요. 그건 수상한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게 거의 나는 확신을 그렇게 하거든요. 봤다니까. 근데 얘가 1번이야. 네, 여기 1번. 3번이라는 게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묘하게 생각해봐. 여기 나오는 턱뼈 나온 애, 힐러리 스웬크, 네. 그리고 지금 있는 도터 예. 말고 인간이 나온 게 있어? 근데 걔가 광산에서 없잖아. 없는데 광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뭐 제이콥이니 뭐 누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정확한 기억을 갖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림도 그렸잖아요. 그림. 그렇지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게 그림을 그렇다면 이게 애를 하나를 깐 게 아니고 처음에 마더가 여러 명을 깐 거지. 얘네들 다. 에이펙스 1위 뭐 다수 책에 나온 책에 나온 사람들 있죠. 예. 그걸 다 깐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까서 밖으로 내보내서 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인간 멸종됐다라는 사건의 1일 경과라고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게 2세대가 넘어갔다면 그리고 어떻게 믿을 거예요? 알았어. 어? 아무튼 아니, 뭐- 얘기는 아까 하지 왜 또 지금 갑자기 왜 또 불을 붙이고 그래? 아, 재밌으니까 여러분 재밌죠? 해봐. 밤새도록 하시죠. 밤에 여러분 귀 밤새. 기울이세요. 도돌이표. 눈 크게 아무튼 뭐 뜨시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명쾌하지 않아서 아니 영화는 멍청하지 않잖아. 예. 멍청하지 않아요. 멍청하지 않아. 벙커간 놈. 근데 참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좋다. 좋아요. 이렇게 그러네. 보고 나서 우리끼리 그치. 뭐 이거는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 별 희한하게 해석하는 또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있어요. 보면. 그러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하신 거 좀 올려주세요. 예,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아까 저기 스토리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이 되기로 한 AI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 뭐 우리가 뭐 수많은 그 이런 클리셰죠. SF 소설이나 뭐 또 요즘 뭐 많은 영화들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렇죠. 이게 신선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확 뭔가 신선한 게 있었으면 그렇지. 더 막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약간 이 기본적인 그 얼개는 그냥 좀 평범한 거 아니었나.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4.0으로 결정했습니다. 4.0 굉장히 굉장히 높아요. B에서 A로 올라간 거네. 그렇죠. 3.3에서 이게 성적의 B랑 A 사이는 3.9로 바꿀까요? 엄청난 가격이 있어. 바꾼다요? 이게 자꾸 그렇게 요즘 뭐라고? 상대 평가라 B랑 A 그거 구분하는 게 거기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 그 엄청 사이에. 커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아무튼. 들었다시피 이렇게 정말 재밌는 얘기들 많이 오갈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성적 좀 내면은 저한테 항의 좀 하지 마시고요, 학생 여러분. 카톡 보내지 마시고요. 네가 성적을 매긴다고? 왜 저는 A가 아닙니까, 막 이런 거. 네, 하여튼 PD. 최근에 영화가 AI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는 영화 가운데 이게 두 번째 영화인데요. 첫 번째 영화를 얘기하면 트랜센던스 같은 영화예요. AI가 과연 인간을 뛰어넘으면 인간의 해가 될 거다라가 지배적이거든. 특히 영화는 그런 문제점을 막 던져주는데 재미를 주고 또 갈등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도입하고 이런 과정이 많은데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영화에 이제 AI와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줄 때 이제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답고 AI가 인간을 초월해서 뭔가 이 정말 세상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는 듯한 그런 시각들을 희망적 보여준- 시각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런 게 이제 아. 방금 얘기한 트랜센던스 같은 네. 영화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서 마더를 형은 굉장히 마더를 보면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난 그러면? 긍정적으로 봤지. 당연히. 다르네. 근데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에 대한 시기심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또 두려움 이런 거 인간성의 있기 때문에. 말살이죠. 인간성의 말살은 인간이 더 인간적일 때도 말살돼. 심지어 자기 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를 죽게 만드는 이것도 모성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어. 그것도 그러니까 모종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AI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다른 방향을 가질 수 있나라고 할 수 있는 영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형 그러면 저기 혹시 그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더 좋아질 거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영화에 나타나는 미래는 다 거의 디스토피아가 맞잖아요. 근데 인간 스스로 인간들끼리만 모아놔도 디스토피아잖아. 워터월드, 매드맥스 이런 것도 봐도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감당 못할 것이 그러면 그렇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가운데 하나의 장치가 이런 절대 지성, 절대 이성, 감정보다는 이성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인간을 조금 더 다른 차원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재밌네 또. 물론 그 안에는 형의 그 의견에도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만 밤새 나 지금 하고 싶죠 형. 하고 싶은데 저 형은 AI 박정희가 나오면 거기에 투항할 지금 형이야. 박정희라고 그러는 AI 박정희. 심지어는 말이야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모여 사는데 이 70억 인구 가지고 되겠어요? 한 10억, 15억 이 정도 돼야 적정 인구 아니겠어? 그럼 인간 스스로 조절하겠냐고. 그거 히틀러가 한 생각이야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 부분을 인간이 겪고 왔으니까 AI가 그럼 다 싹으로 죽여. 이렇지 않은 차원으로 오늘 마더 같은 차원으로 간다면 이런 거죠. 오늘 마더 차원이 제가 보기엔 드로이드들이 다 인간을 죽인 것 같아요. 물론요. 핵 전쟁이 아니라 저는 자기가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완전히 인간을 개조하겠다. 그쵸, 그 기존에 다른... 있던 인류들은 다 멸망시키겠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엑스팅션 프로그래밍인 거야. 저는 뉴클리어 와가 아니고 엑스팅션 프로그램을 얘네가 진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 자체 내 어떤 되게 끔찍한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그거는 영화에서 신기한데? 보여주지 않았고 여기서는 이 마더 이 AI 자체에 대한 김 PD의 평가니까 자, 다시 그걸로 존중해 줍시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독재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그 부분도 맞는데요. 이 영화에도 물론 그 부분이 담겨 있는데 내가 집중한 거는 모성은 뭐냐는 거야. 인간의 모성이 가진 한계점은 뭐고 그걸 초월하려면 뭘 해야 되냐는 거니까 이 영화가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초월할 필요 없다. 이제 반론하게 만드네. 아니, 인간의 그 모성을 초월을 왜 해? 지금 똑같은 얘기야. 전선을 긋고 얘기해. 나 똑같이 초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차원인 인간의 거지. 모성이 그래서 인간적인 그게 아름다운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편착해서 그러면 똑같이 갈 거냐? 그럼 못난 자식은 가서 태워버리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 인간이 자기 DNA로 가지지 않는 부분으로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형은 어쨌든 되게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AI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린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형은 조금 더 국한돼서 그만해. 국한돼서 아니. 형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어. 그 긍정적인 게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긍정적일 거다. 이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걸 똑같이 그러니까 인간을 개조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또 히틀러 얘기 또 다 나오겠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는 분명히 있잖아. 여기 나타난 것도 완벽한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걸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그걸 초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점을 주고 있다고. 그 부분인 거야. 맞아요. 아니 아까 전에 얘기는 못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딸이 엄마 로봇을 쏘는 것도 구시대의 막내를 죽이는 거야? 아니 이것도 뭔가 인간적인 결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 당연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점이 없는 세상이 지향점이라는 거지. 그게 이 영화에 나왔다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4.4점 드릴게요. 4.4. 4.4. 5까지는 안 죽고 싶어. 4.5도 아니고 4.4가 나왔네. 생소한 번호입니다. 네. 저는 재밌게 봤고요. 그 넷플릭스에 이런 재밌는 SF 영화도 있구나. 나는 뭐 이렇게 SF 영화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 특히 좀 인류 멸망 후 이 아포칼립트 이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화들이 약간 좀 세기말적인 그런 징후라고나 할까요? 우리 전에 봤던 뭐 버드박스나 콰이어 플레이스나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이런 영화들이 많고 옛날에는 그냥 그 시나리오가 핵전쟁 이런 거 하나였는데 이제는 약간 그 터미네이터 제임스 카메론의 아이디어가 저게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제는 막 AI의 발전을 보니까 정말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좀 시대적인 기류를 타고 나온 영화인데 사실 우리가 호주 영화 뭐 많이 접할 게는 뭐 호주 배우들은 많죠. 여기 오늘 나왔던 로즈번도 그렇고 뭐
우리 무용보가 좋아하는 배우들 많죠. 토니 콜렛, 뭐 휴잭맨, 러셀 크로우. 근데 이 힐러리 스웬크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나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후로 하나도 빠짐없이 봅니다. 힐러리 스웬크 영화는.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래서 이 영화를 골라구나. 그렇죠.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홈스맨이라는 영화, 서부 영화인데 그 영화조차도 되게 좀 가슴 아프게 봤어요. 그 영화. 아무튼 힐러리 스웬크의 연기와 로즈본의 목소리 다 좋았고요. 또 뭐 영화 설정도 좀 좋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약간 갑론을박했던 이 AI의 어떤 인간 개조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볼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뭐 확실하게 덧붙일 생각은 모성애는 한계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모성애는 그 뭐 그거에 관한 영화지만 인간의 모성애를 좀 더 보완을 하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좋은데 나는 내 생각에는 모성애는 너무나 파워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저도 4.0 드리겠습니다. 합산해 주세요. 많이 좋네. 네, 가겠습니다. 3.84, 4.44에서 총 16.2점이 나왔고요. 그냥 4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를 받았군요. 네, 4점이 축하드리고요. A인가요? 커피값 아껴서 꼭 보셔야.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값 아껴서 보시면 커피를 사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드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누군가 함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죠. 요즘은 뭐 그 라면 먹고 갈래요가 미국 애들은 넷플릭스 같이 볼래 그래요. 뭐 그렇게 한다면서요. 네.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 요즘 얼마입니까 한 달에? 14,000 뭐 얼마예요? 좀 오른 건가요? 네, 조금 올랐어요. 이게 좀 슬슬 올리기 시작하네.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3, 4, 5 뭐 주말 저녁에 모이셔가지고 맥주랑 이렇게 팝콘 같은 거 사서 모여서 치킨 먹으면서 네. 같이 보면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듣고 계신 넷플릭스 관계자 여러분들은 저희가 넷플릭스가 벌써 로마랑 네. 여러 편 했네. 로마가 있었구나. 버드박스랑 네. 로마. 저희한테 치킨 값을 좀 보내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또 치킨을 먹겠습니다. 네. 나 2.1 줬는데 어떻게 치킨 주겠어? 로마 2.1 때문에 안 주는 2.1 거구나. 때문에 안 돼. 저기 그 좀 뒤는 감은 있지만 또 모성애에 대한 내용 영화 또 나오면서 저희 그 지난번에 AS가 하나 있어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AS가 있습니까? 예, 저희 지난번에 노래에 어머님 은혜 예? 노래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나 실제 괴로. 예. 자, 이 노래 제목은 저희가 어머니 은혜로 그때 방송이 됐는데 사실은 정확히 어버이 은혜입니다. 그래 내가 뭔가 이상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어버이야? 예, 어버이 은혜예요. 어머니 은혜 아니고? 예. 그 노래 제목이 이 절이 어머니예요? 아빠 얘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님 은혜는 뭔가 하고 봤더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야, 맞아. 맞다. 그게 어머니 은혜구나. 이게 어머님 은혜예요. 내가 그때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때 되게 재밌는 게 이상해서 얘기를 다시 했다가 들어보니까 최하장 형도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묻지도 못해요. 뭐. 그렇군요. 어버이. 문제 제기 아닙니다라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어머님 은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네. 이거는요. 찬송가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1절만 불러서 찬송하지 몰랐던 거예요. 한 4절쯤 되니까 뭐 주님 나오고. 나는 어버이란 말 좀 이상해. 그게 약간 관제 용어 같아. 그건 네가 또 그 저기에다 붙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연합 이런 거, 부대 이런 거. 그런 거 왜 갖다 붙여? 아니 그 이전에도 그랬어. 그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만들지 왜? 네, 하여튼 네, AS 아무튼 말씀드립니다. AS가 있었군요. 어버이의 은혜였다. 그 노래는 모성애 얘기하는 스승의 노래랑 헷갈리는 거. 네. 네. 그러면은 네, 별점도 나왔고 제 58회 극장 가다를 마치겠습니다. 네. 음악 노래. 음악은 다음 주에 우리 한 주 쉬어요. 응? 다음 주에 한 네, 주 다음 주에 쉬자고요. 한 주 쉬고요. 극장 가다를 좀 뭐 더 하든가 연말이니까 좋은 영화 그래요. 개봉도 하겠죠. 아니면은 52번째 에피소드 들어가든가 저희가 땡기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2번째 내년에 딱 들어가요. 시작할 때. 52번째 에피소드는 지금 성장 영화를 해볼까. 성장 영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이긴 하나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괜찮아요. 2020년 딱 성장. 좋은 영화들이 시작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영화 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로잉업 이런 거 하는 거야? 또 사춘기 이런 거? 11위 사춘기라기보다도 꼭 뭐 그때 얘기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랑 계속 만나고요. 저희가 이번 주 유튜브 작업해서 옛날 것도 빨리빨리 올리고 하겠습니다. 19금 영화가 올라갈 겁니다.
다시 복수해 보세요. 음악. 진욱이가 제목을 아주 섹시하게 뽑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이번에 유튜브 썸네일에 그 썸네일 제목 섹시하게 뽑았어요. 섹시하게 뽑았. 이번에는 진욱이가 다 뽑았습니다. 네, 원래 저희 카피 팀장이 최 과장인데 19금년간 진욱이가 여기 전문가야. 아니 최 과장이 하기 싫으니까 시켰잖아, 임마. 아 음악은 이 영화에서 처음에 이 마더가 깐나레기를 안고 아 그렇죠. 음악을 틀어주죠. 약간 자장가 같은. 그래서 문리버 앤디 윌리엄스, 그 다음에 애가 계속 우니까 라비앵 로제를 틀어주고 세 번째 노래 그러다가 계속 우니까 세 번째 노래 자장가를 틀었잖아. 네 자장가. 그 니나 페로의 베이비 마인이라는 이 노래를 틀어주는데 영화 끝에 주인공인 그렇죠. 클라라 루가드가 얘가 그 덴마크 배우인데 이 친구가 그 뮤지컬 같은 것도 하고 원래 이렇게 노래하는 친구더라고요. 끝에 이 친구가 직접 부르는 베이비 마인이 나오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베이비 마인은 또 우리 옛날에 비치스 거기서 배트 미들러가 부른 것도 있고 여러 많은 가수들이 불렀어요. 이게 자장가로 참 좋고 그래가지고 베이비 마인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굿밤. 이거 들으면 바로 졸려요. 자장 우리 이 노래 틀어줄까 애가 자잖아. 근데 자장가를 틀어놓고 저희가 계속 감론음박 하는 걸 또 계속 나오면은 못 주무시지 않을까요? 그만 감론을박 하자. 이 영화는 너무 안 보여준 게 많아. 할 얘기들이 많아요. 안 보여준 게 많아. 잡생각이 너무 많이 떠. 대충 말하고 끝내버리고 막 이런 것들. 하여튼. 근데 확실히 영화를 보다 보니까 초반에 그 장면은 정말 신선했잖아요. 로봇이 아이를 이렇게 신생아를 안고 있는 방열판으로. 그 장면이 너무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진짜 엄마로 보인 거예요. 목소리까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로봇 그 차가운 로봇이 너무 따뜻해 보여요. 근데 로봇의 큰 애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넣었는데 뭘 아니 영화에. 근데 그래서 또 이 딸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넣었잖아. 저 훨씬 따뜻한 네, 애가 나왔구만. 인간의 정말 한없이 따뜻한 면을 또 안 갖고 있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한 건지.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좀 도망갈 필요가 있어. 근데 또 이러다가 이 딸이 나중에 그 6만 3천개 그 배알을 다 없앨 수도 있어요. 진짜로 불질러버릴 수도 있어. 뭐 누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독감 주사. 여러분 독감 주사도 맞으시고 겨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독감 주사를 맞으면 맞은 날로부터 한 3일까지 몸살 증세, 감기 몸살 증세가 날 수 있습니다. Baby mine, dry your eyes. Rest your head close to my heart, never to part, baby of mine.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